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가볼까요? 시행령 철회놓고 난타전. 예, 여의도로 가는군요. 네. 검수완박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그거 철회하라라는 민주당과 그럴 수 없다는 국민의힘 어제 부딪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전개가 됐어요, 법사위에서. 여야가 이렇게 뭐 공방 정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예 양쪽에서 서로를 공격, 아예 뭐 닭공을 하면서 난타전이 됐습니다. 예. 아예 그 앞쪽에 출석했던 한동훈 장관까지 또 저쪽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뭐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상 재현이 돼서 추가된 포인트 위주로만 짚어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은 검수 원복 시행령을 다시 복구하라라는 얘기가 주된 핵심이었고요. 검수 원복 시행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검수 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를 못하게 된 검찰이 수사 못하게 된 것들을 시행령으로 늘려가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죠. 법무부가 했던 것들을 다시 철회해라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법사위에 출석했던 한동훈 장관한테 당신 사과하십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사과도 했습니다. 해라. 예, 한동훈 장관이 바로 여기에 응수를 했는데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반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민영배 의원 그 부분은 하자 있다고 결정나지 않았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 역시 맞불을 놨습니다. 뭐 편파성 문제 제기하고 민영배 의원 사퇴해라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어제 새로운 얘기는 위증교사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위증교사 의혹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이 갑자기 새롭게 불거졌는데 이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한테 법정에서 위증하라고 시켰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뉴스인데요. 예. 옛날에 2002년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의혹으로 벌금형,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관련한 얘기를 2019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할 때 토론회에서 뭐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증인한테 위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녹취 파일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면서 위증교사 혐의가 불거진 거죠. 네. 녹취 파일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그 백현동 문제 지금 수사하다가 관련자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녹취 파일이 나온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2년에 그 검사 사칭 의혹 당시 통화를 직접 들었던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네. 이제 그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때 일이 어떻게 불거진 거야 하시는데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휴대폰 포렌식하다가 새로운 녹취 파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의 위증 수사 이게 아까 말했던 검수원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만 있었을 때는 검찰이 2대 범죄만 할 수가 있으니까 위증을 검찰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은 민주당이 그 이재명 위증 수사 다시 빼려고 시행령을 철회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제 뭐 엄청난 설전들이 법사위에서 오갔어요.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떤 부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뭐 어제 한동훈 장관은 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필름을 여러 개 뽑아냈습니다. 오늘 2부에서 그 장면들은 좀 보여드릴게요. 예, 뭐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이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 질문을 하니까 왜 질문으로 대답하니까 저는 질문하면 안 됩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한성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한동훈은 지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절대 민주당에 지지 않겠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뭐 진영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고 예. 반대 진영에서는 약간 거의 혐오에 가깝다. 한쪽에 환호, 한쪽에 혐오. 뭐 이 정도로 이 톤앤 매너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극심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이제 박수영 의원이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했던 게 그냥 전체 정계 뭐 어제 일파만파였어요, 사실은. 박수영 의원의 인터뷰.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그냥 평 의원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무게감, 발언의 무게감이 상당히 실린 거예요. 어제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제 파장이 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소구할 수 있는 X세대 선두주자다. 그러면서 이제 586 운동권에 무찌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출론을 얘기를 했는데 무찌른다고 하진 않고 물리친다. 물리친다. 물리친다 그러셨어요. 예. 물리치거나 무찌르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불안감. 지금 이 상황으로 이 지지율로 선거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이준석한테 찾은 거죠. 소위 말해서 MZ세대 소구력. 작년에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당대표설이 잠깐 나왔을 때도 수도권 MZ 소구력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것도 국민의힘의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근데 김병민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차출 아니다. 예, 안 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어요. 당 지도부에서 전혀 나온 바가 없고 그리고 한 명이 선거를 이끄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으려고 한 것 같아요. 지도부는. 이게 과도하게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한동훈한테 가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버텼던 이런 이미지가 약간 오버랩이 되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근데 그때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거야의 탄압을 받는 이미지가 이게 총선 때까지 먹힐 것인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서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거야 심판 이게 이제 다음 총선의 어떤 프레임으로 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했던 이제 발언들 중에 제일 관심이 컸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이라는 셀럽을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공격할수록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 셀럽과 히어로라는 단어가 어제 여의도에 굉장한 이슈였는데 뭐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 신임 정책위 의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김광일 기자. 예. 지금 여의도뿐 아니라 이 서초동으로 오면은 배우 유아인 씨 이 조사 요게 뜨거웠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유아인 씨가. 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수대라고 하죠. 요게 있는 마포청사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조율이 됐었어서 막 취재진이 거기 바글바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몇 기자들이 뭐 일찍 가서 현장에 뻗치고 있었어서 포착은 됐습니다. 들어갈 때 사진을 보니까 유아인 씨가 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나올 때 귀갓길에는 멘트까지 했는데 요 유아인 씨의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꽤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하는 게 누군가에는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잖아라는 합리화에 내가 빠져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다라는 어제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수상소감할 때 했던 그런 어투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초가 아니라 마포였네요. 어제 서울경찰청 검찰 쪽이 아니고 경찰이었습니다. 그 지금 얘기는 약간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던 건데 이게 근데 문제가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마약 수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범부터 잡아다가 요 사람한테 진술 들어서 이 공범 타고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방식으로 마약 수사를 보통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목격자가 있으니까 육하원칙을 특정해서 이렇게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가기가 좋거든요. 근데 유아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프로포폴 처방이 이쪽은 너무 많네. 왜 그런 걸까? 타고 가다 보니까 유아인 씨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인 씨한테 그 뭐 소변이랑 모발 받아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른 마약 성분까지 검출이 되면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거였거든요. 나중에 요거를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투약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특정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진술 말고 다른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번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 과학적으로 검출이 됐는데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까지 나와야 인정을 받아요? 유죄 선고를 받으려면 그래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수사 좀 더 빡세게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게 그러니까 그냥 프로포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마, 케타민 그리고 코카인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초범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코카인까지 있다 보니까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처벌 수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유아인 쪽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호화 변호인단까지 지금 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유아인 씨의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마약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박성진 변호사라고 옛날에 이제 검찰에서 마약통으로 이제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뭐 저기 장미인의 이승현 뭐 이런 그 연예인들 그 마약을 직접 잡았던 사람이에요. 마약은 아니고 프로포폴. 예, 뭐 그죠. 마약의 예. 한 종류기도 하죠. 프로포폴을 검거해서 과거에 정말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거 검거해서 브리핑까지 했던 그 검사죠. 지금은 이제 반대쪽에서 이 혐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유아인 씨가 어떻게 검출이 됐냐면은 소변에서 대마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발에서 코카인이 나왔고 예. 프로포폴은 안 나왔어요. 했는데. 오히려 예, 안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게 프로포폴은 입증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투약을 여러 차례 병원에서 했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이거를 사용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코카인입니다. 아까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대법원 판례가 네. 모바일에서 코카인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입증 못하면 언제 어떻게 투약했는지 이게 아니면은 그건 무죄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투약 방법과 시기를 특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이거를 해외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나 아예 몰랐다 그냥 끝까지 부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근데 이 형량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 코카인이기 때문에. 코카인은 때문에. 뭐 5년 이상 막 5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다퉈볼 만하다 해서 변호사도 그야말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검사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 그것도 박시연, 장미인의 이승현 이런 프로포폴 사건으로 너무도 유명한 그 검사 출신 변호사를 쓴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참 어제 이제 그 검사가 과거에 뭐 장미인의 뭐 이승현, 박시연 씨 브리핑하는 그 프로포폴 투약 브리핑하는 장면하고 같이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는 창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걸로 변호를 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전관이고 원래 이제 사실 다른 그 범죄에서도 관련해서도 검사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전관 변호사로 가기도 많이 가죠. 자, 그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뒤통수. 일본의 역사 외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오늘 나오죠. 네, 원래 매년 3월에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초등 차례예요. 오늘 발표가 나오는 거고 나올 게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이 쓰는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예. 네, 여기에 문제 표현이 있는데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동원 얘기할 때 강제라는 서술이 빠진다고 하고요. 독도와 관련해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 이후에 계속 이런 흐름은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 표현이 빠졌었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 발표한 뒤로 계속 일본의 뭐 성의 있는 호응 이런 것들 기대했었잖아요. 그렇죠. 호응은커녕 뒤통수만 날아오는 형국이라서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 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케시마 뭐 어쩌고 저쩌고 주장이라든지 또 강제동원 아니다, 강제징용 아니다라는 표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건 우리가 알아요. 그때도 뭐 우리가 뭐 크게 반발했었죠. 근데 지금은 잘해보자고 뭐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거 아닙니까? 상당히 양보하면서 손 내밀고 성의 있는 조치 당신들도 내놓으시오 하고 있는 와중에 성의 있는 조치 대신 이런 게 날아오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24일에서 26일에 성인 남녀 92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측의 강제징용 해결책 효과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68%,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21%. 이거 부족하다라는 거. 한국이 더 내놓으라는 게 일본 측의 분위기고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일본 우익들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정부 관계자가. 예.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우익들인데 뭐 현대 비즈니스 뭐 이런 책에서는 다케시마 불법 점거, 이토 히로부미 암살,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이런 거를 한국이 일본한테 사죄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 그러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익에서요? 현대 비즈니스라는 이제 뭐 책자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더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 일본 내에서 높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호호 뭐 성의 있는 조치 네, 이런 게 안 됐을 때 한일 관계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느냐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성의 있는 조치, 소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가지고 오느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 아무튼 일본 교과서는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